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4부 41강,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편 남아요. 오늘 하고 나면. 경남일보 노수옥 시인의 연착이라는 시를 감상해 볼게요. 자, 모두 눈 감으세요. 연착, 노수옥. 오전에 내린다는 비는 오후가 되어서야 쏟아졌다. 아마도 우산들의 모이가 있었나 싶다. 몇몇 우산의 후에는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 활짝 펴졌다. 그리고 다시 우기를 살피고 기의 입자를 감지했다. 가끔은 지구 밖에서도 비가 내린다고 빗소리 같은 잡음을 전송해 왔다. 비는 늘 시시각각을 벗어난 적이 없다. 어느 곳에서든 정시를 고집하지 않고 습도의 비율을 찾아다녔다. 연착이 없는 태양과 달. 단호한 날짜마다 태양과 달의 봉인 도장이 찍혀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지상의 나무는 그늘을 따돌리고 잠깐 자란다. 타설된 오전에서 오후의 빗방울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그건 인류의 역사를 밟고 지나간 거인의 발자국과 같은 과정일 것이다. 느닷없이 쏟아진 소나기는 저 아랫마을에 가서 깊어졌다. 끊긴 오전에서 오후를 넘어온 시내버스 운전사는 연착을 설명하느라 바쁘고 왼손쯤에서 사라졌던 태양이 오른손에서 발견되었다. 이유 불문. 태어나는 일에는 연착이 없지만 태몽은 연착이 있다. 약속은 대부분 내려야 할 곳을 놓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다. 중간에 교차로가 있고 속도의 결렬이 있고 아직 분실이 바닥에 닿지 못하는 이유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도 잘 썼죠.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연착이라는 그 형상이 없는 단어, 상징, 그죠? 연착이 뭐 이런 물건처럼 손에 잡히진 않죠.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까지 밀고 갈 수 있나. 잘 진행한 시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볼게요. 광남일보에서 참 좋은 작품을 뽑았어요. 2023년에 신선하고 발상이 좋아요. 만약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욕심을 조금 낸다면 좀 속도감 있게 문장을 더 생기 있게 탄력 있게 끌어갔다면 더 좋았을걸.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 후반에서 조금 속도가 아쉬워요. 자신감 있게 좀 더 계속 밀고 가도 됐는데.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착, 오전에 내린다는 비는 오후가 되어서야 쏟아졌다. 아마도 우산들의 모이가 있었지 싶다. 재밌죠? 우산들이 모이가 있다? 비가 늦게 온 것뿐이지 우산이 무슨 모이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시인이 재치발랄하게 썼어요. 몇몇 우산의 후에는 지구 밖으로 날아갔다. 뭐죠 이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활짝 펴졌다. 뭐예요? 인공위성이 그 레이더 전파를 받기 위해서 우산처럼 접시처럼 옛날에 우리 스카이라이프 막 그 창가에 이런 접시 같은 거 이렇게 부착해 놓잖아요. 그죠? 전파 받아서 안테나 텔레비전에 화질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것처럼 몇몇 우산의 후예는 지구 밖으로 날아갔대요. 활짝 펴졌다. 그리고 다시 우기를 살피고 비의 입자를 감지했다. 뭐예요?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그 강우량 측정하고 기상, 일기, 그 모든 움직임, 대상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를 뽑는 거죠. 가끔은 지구 밖에서도 비가 내린다고. 지구 밖에서 비가 내리나요? 내릴 수 있나요? 비는 어디서 내려요? 대기권에서 그 구름이 오가는 데서 내리는 거지. 지구 저 오존층 밖에선 비가 없죠. 그런데 가끔은 지구 밖에서도 비가 내린다고 빗소리 같은 잡음을 전송했대요.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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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요. 시적 상상력이. 참 멋져요. 아주 올해 지방지가 다른 해보다도 글쎄요. 올해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그런가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아주 선전하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비는 늘 시시각각을 벗어난 적이 없다.
뭐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비는 늘 시시각각 자기 멋대로 왔다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 정시를 고집하지 않고 습도의 뷰를 찾아다녔다. 연착이 없는 태양과 달, 단호한 날짜마다 태양과 달의 봉인 도장이 찍혀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발상. 여러분도 이 시를 여러 번 옮겨 적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면서 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시적 상상력이라는 게, 그걸 여러분이 조금씩 응용 좀 하세요. 아셨죠? 비가 내리는 동안 지상의 나무는 그늘을 따돌리고 잠깐 자란다. 타설된 오전에서 오후에 빗방울 화석이 발견되었지만 그건 인류의 역사를 밟고 지나간 거인의 발자국과 같은 과정일 것이다. 느닷없이 쏟아진 소나기는 저 아랫마을에 가서 깊어졌다. 이것도 굉장히 입체적인 표현이죠. 느닷없이 쏟아진 소나기는 어디 가서, 저 아랫마을에 가서 어떻게 됐다? 깊어졌다. 깊어졌다는 게 뭐죠? 두 가지죠. 수심이 깊어질 수 있고. 왜요? 아랫마을이니까 갑자기 동시에 일제히 쏟아진 그 모든 강수량이 어디로 가요? 낮은 지대로 가서 냇물을 이루니까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의인법으로 쓸 수 있겠죠. 뭐예요? 생각. 이 소나기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닷없이 쏟아진 소나기는 저 아랫마을에 가서야 생각이 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때. 재밌죠? 재밌습니다. 끊긴 오전에서 오후를 넘어온 시내버스 운전사는 연착을 설명하느라 바쁘고, 왜 늦었냐 하고 앞에서 그 신호대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일. 왼손쯤에서 사라졌던 태양이 오른손에서 발견되었다. 이건 뭘까요? 이 운전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돼요. 둘러댄 변명. 왜요? 왼손쯤에 사라졌던 태양이 오른쪽. 증거가 옮겨 다니는 거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레를 밀듯이.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인 거죠. 이유불문, 태어나는 일에는 연착이 없지만 태몽은 연착이 있다. 약속은 대부분 내려야 할 곳을 놓친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다. 뭐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찾아냈을까? 약속은 그 시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철저히 일찍 나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정시에 거기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아. 내려야 할 곳을 놓친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 약속은 뭐예요? 일찍 그 약속을 지키러 가고 싶은데 내려야 할 곳을 놓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재밌어요. 중간에 교차로가 있고 속도에 결렬이 있고 아직 분실이 바닥에 닿지 못한 이유다. 그게 연착이래요. 노수옥 시인님 박수.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멋진 시 읽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광남일보에도 감사드립니다. 자, 심사위원은 김병호 시인님이 하셨어요. 심사평 간단하게 볼게요. 10년 전부터, 여기에 제가 늘 얘기했던 어록이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신인상에 응모하는 작품 속에서 응모자의 성별과 나이를 짐작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졌다. 이건 뭘 얘기해요? 10년 전부터 시가, 당선작들이 월등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시에서 여러분이 여성인 것을, 여러분이 남성인 것을 문장으로 들키지 마라. 왜요? 여러분의 시가 남성이라고 들키는 순간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50%의 여성 독자를 잃을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의 시가 나 여성 이렇게 들키는 순간 여러분의 시는 지구상의 50%의 독자를 잃을 것이다. 누구? 남성. 제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계속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런데 김병호 심사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부터 신인상에 응모하는 작품 속에서 응모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짐작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졌다. 나이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냐? 여러분의 나이가 70이라고 시를 70에 맞게 쓰지 마라. 시가 늙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나이가 50대라고 60대 폐경기를 지났다고 갱년기라고 여러분의 시까지 그렇게 칙칙 늘어지고 주름살 생긴 시를 쓰지 마라. 그것은 나머지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독자를 잃는 아주 모자른 행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지우고 오로지 작품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의 영향이 크겠지만 그거야 10년 전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블라인드 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여성스러운 시는 또 표가 나고 남성 시가 표가 나요. 그걸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게 프로죠. 프로. 그렇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만 되죠. 투고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세대의 구분을 지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로 다시 한번 청춘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고투도 빛나 보였다. 응모작 중 어느 것 하나 뜨겁지 않은 작품이 없었다. 다만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몸으로 받아낸 자기 체험 없이 손끝으로 매만진 작품의 가벼움은 경계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응모작 행간에 스며있는 사유의 농밀함과 시선의 깊이를 찾는 데 주력했다. 이건 뭐예요? 진정성, 체험성, 진실성, 그죠? 가서 현장에서 직접 깨닫고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내 시에 접목한 믿음 있는 신뢰를 주는 시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혀끝에 침 바르고 그 혀로만 현란한 이 혓바닥에 단어 몇 개 올려서 맨 썼던 얘기 또 쓰고 겉핥기조차도 안 되는 그런 게으름으로 시를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으로 듣고 여러분의 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 연착은 마트료시카 최종식 올라간 분들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결국 당선작으로 연착 외에 4편을 선정했다. 응모작 5편 모두 오랜 수련의 흔적을 아는 채 균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유의 발랄함과 시적 대상을 뜨겁고도 냉정한 시선으로 발굴해내는 솜씨가 훨씬 값져 보였다. 시인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당선자가 세상과 교감하고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시를 쓰며 오래오래 버텨주기를 응원한다. 이렇게 썼네요. 김병호 심사위원님. 자, 모든 좋은 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김병호 선생님 좋은 심사평 감사합니다. 아, 참 올해 어떤 해보다 저희 마음이 영과 육이 충만하게 살찌는 그런 느낌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및 해설 앞으로도 한 5편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시를 읽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든 어떤 작품이든 제가 보고 여러분의 댓글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슈퍼땡스로 저에게 힘찬 응원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로 얻은 물질을 크든 작든 저에게 기꺼이 나눠주신 여러분의 그 진정성, 따뜻한 마음 저는 잊지 않고 값지게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받은 그 후원과 응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희 문학TV 시창작 번외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